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궁금증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만세 닥터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최근 이익 소각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례 분석과 어떻게 하면 이제 이익 소각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익 소각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효과는 비슷하지만 과세 당국에서 별 문제 삼지 않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주식 취득인데요. 자기주식 취득이란 무엇이냐?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그 회사가 다시 매입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그 비상장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2012년 4월 이후부터 이제 상법이 변경이 됐죠. 상법이 변경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상장 회사만 이제 허용되던 게 이제 비상장 회사도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부터 이제 비상장 회사도 자사주를 이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비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볼 텐데요.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면, 즉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이 취득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 후 처분 목적이 있어요. 보유 후 처분 목적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보유 후 처분 목적이 아니고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제 보유 처분 목적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20%, 양도 차익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제 22% 또는 27.5%가 되겠죠. 그런데 소각 목적은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급여와 배당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요.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세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각 목적에서는 취득한 가액과 소각한 가액 차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 즉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6.6%에서 49.5%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50%가 넘는 이제 세금이 이제 부과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자기주식 취득은 주로 보유 후 처분 목적,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유 후 처분 목적, 자기주식 취득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유 처분 목적으로 이제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익 소각과 마찬가지로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이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잉여금 이제 처분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또는 거꾸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법인에서는 이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이제 증여 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 차익은 뭐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방법은 이제 절세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을 이제 그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요, 주주 중에 제3자, 누군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이 주식을 팔기도 그렇고 최대 주주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3자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이 투자자의 주식을 이제 법인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투자자는 이제 투자 원금과 어떤 투자 이익에 대한 걸 회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투자자의 어떤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자기주식 취득도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잉여금 처분할 때 증여를 활용해서 잉여금 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이 제3의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이 자기주식 취득 방법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삽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제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법상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과세 당국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관에 확실하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또는 스탁 그랜트라든지, 스탁 그랜트는 일종의 이제 종업원들한테 상여금 형태로 주는 거죠. 주식을 이제 상여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죠. 자, 스톡 옵션,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지배구조 변경, 이렇게 뭔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주식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향후 자기주식 취득 이제 보유 후에 이제 처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향후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이제 취득 당시 목적대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 목적을 이제 뭐 재무구조 개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처분할 때는 어떤 이제 다른 용도로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취득 당시의 목적 그대로 처분을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제 향후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취득 당시 목적대로 처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 직전 연도 말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당할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초과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법상 이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향후에 제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기주식을 취득을 할 때 여러 가지 상법상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상법 규정에 맞게 철저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또 무효로 처리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정관에 가능하면 기재를 해놔라.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 처분 시에는 취득 당시 목적대로 처분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배당 가능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어떤 상법이나 세법에 자기주식 취득을 한 다음에 얼마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가능하면 일정 기간 안에는 처분을 해야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이제 간혹 이런 조세 심판원 이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제 자기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만약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다라고 과세관청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 무관 가지입금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혹시나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자기주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방문 상담을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부의 이전과 가압승계 비밀 10가지, 부의 이전과 가압승계 비밀 10가지
대한 책입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면 책 표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특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